안녕하세요. 룰루베이스볼입니다. 오늘 집이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배경이 좀 뒤가 이런데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준 플레이오프죠. 2025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과 3차전에서 두 번의 타자 타구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타자가 친 타구에 타자가 맞는 그 상황에서 한 명은 아웃, 한 명은 파울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고명주권은 아웃 주더만 김성윤은 왜 파울이냐?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사도 공사지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말이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명준 선수죠. 준 플레이오프 2차전 6회 말에 공격에서 고명준 선수의 타석에서 본인이 치고 난 뒤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구에 맞으면서 아웃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명준 선수의 아웃 처리는 사실 룰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 규칙 5.09 아웃편에 보시면 A항에 타자 아웃, 타자가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7번째 항을 보시면 야수와 투수 포함한 모든 야수를 말합니다. 수비자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타자 주자에게 먼저 닿았을 경우 그래서 아웃이 된다. 주자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항에 B항 주자 아웃이 있고요. 주자는 똑같이 7번 항에 있는데 주자가 페어 지역에서 내야수 투수 포함해서 닿지 않았거나 야수와 투수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에 닿았을 경우 이 부분은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 때 아웃 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명준 선수는 일단 타격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배터박스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1루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홈플레이트 앞에서 본인이 친 타구에 말 그대로 헤딩슛을 하면서 헤더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심은 즉각적으로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주자 아웃에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내야수와 투수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에 닿았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왜 있냐면 만약에 전진 수비를 한다. 3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홈의 승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야수들이 전진 승부를 할 때 전진 승부할 주자보다도 앞에 있죠. 보통 1루, 2루, 3루 주자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 수비자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타격을 했을 때 이 수비자를 지나서 내야수들을 지나서 주자가 이 타구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아웃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갑니다. 아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주자가 앞에서 맞아버렸다 그럼 아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야구 규칙에서 파울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규칙 용어의 정의에 32번을 보시면 파울볼이고요.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B항에 보시면 주 1, 타구, 번트를 포함한 파울 지역에서 타자의 배트에 닿았을 때는 파울볼입니다. 고의가 아닐 때. 일부러 했으면 당연히 파울볼이 아니겠죠.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땅을 맞고 약간 페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그 회전 때문에 역스핀이 걸려서 아직 타자석을 벗어나지 않은 타자의 몸에 닿았을 때는 위치와 관계없이 파울볼이다. 지금 상황은 고명준 선수가 이미 타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배터박스 서클을 지났기 때문에 위치와 관계없이 고명준 선수는 이미 타자에서 주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타구에 맞았기 때문에 명백한 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05에 타자가 주자가 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A항에 보시면 페어볼을 쳤을 경우엔 타자가 주자가 됩니다. 페어볼을 쳤고 그리고 이제 주자로 바뀌었죠. 타자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1루로 향하면서 이제 타자석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명준 선수는 명백하게 주자 맞아 아웃입니다. 타구 맞아서 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윤 선수를 보겠습니다. 김성윤 선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룰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실 어렵게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보고 있으면 뭐 이래서 아웃이야, 이래서 저래서 파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실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성윤 선수의 상황을 한번 보면 준 플레이오프 3차전 7회 말에 삼성 김성윤 타석에서 기습번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전진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기습번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뒤에 바로 직후에 타구에 맞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김성윤 선수의 타격이 부정 타격이었냐, 반칙 타격이었느냐를 먼저 봅니다. 공식 규칙 5.04 타격에 보시면 타자는 타석 안에서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타자석에 그려진 선을 밟고 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밟고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발이라도 넘어가서 치면 이거는 부정타격으로 자동 아웃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김성윤 선수의 번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김성윤 선수는 발이 타자석 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을 밟고 쳤기 때문에 김성윤 선수는 부정타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세이프.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 타자가 친 타구가 바운드가 되고 김성윤에 맞을 때 어느 시점에 맞았느냐를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처음에는 주심이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두 개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명백하게 오른쪽 팔꿈치에 맞으면서 맞고 공이 완전히 굴절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접촉 왼쪽에 있는 게 먼저 1차적으로 방망이를 잡은 손 쪽에 맞고서 그 뒤에 공이 구르면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차 접촉을 했을 때의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2차 접촉 요거의 시점으로 봤다면 김성윤은 아웃 처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다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타자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웃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지만 양발이 이미 지금 2차 접촉 때 양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마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김성윤 선수를 아웃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이라고 봅니다. 만약 2차 접촉만이 있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거기를 먼저 맞았다 그러면 양발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아웃을 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룰적으로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해석한 룰로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1차 접촉 때 맞았을 때 김성윤 선수의 오른발을 보시게 되면 아직 타석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타격을 하고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스윙의 여세라고 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윙의 여세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달렸다고 보진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상황인데 지금 1차적으로 접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타석을 벗어나진 않았다. 벗어나진 않았지만 타구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타자인 상태, 아직 신분이 타자에서 주자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파울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돌아가 보면 야구규칙 용어의정의 파울볼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직 타자석을 벗어나지 않은 타자의 몸에 닿았을 때는 위치와 관계없이 파울볼이다. 여전히 김성윤의 선수의 오른발은 타자석 그대로 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직 타자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김성윤 선수는 파울 처리가 되고 재타격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타자가 주자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타자가 주자로 바뀌는 시점, 배터박스를 벗어나는 그 순간 타자에서 주자로 바뀝니다. 제가 스윙을 하는 중간에 너무 풀스윙을 했다거나 풀스윙을 해서 그 여세로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이것까지는 타자에서 주자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1루로 이제 출발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다리의 위치에 따라서 타자가 주자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2차 접촉도 파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울이나 1차 접촉, 2차 접촉 모두 아마 파울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판독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판정이었다. 대신에 다행히도 첫 번째 접촉이 오른발을 완전히 밟고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 순간적으로 이 스윙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울 처리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만약에
2차 접촉 그 부분만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판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타자가 주자로 바뀐 시점은 배터박스를 벗어나는 순간이다. 파울 라인에 닿는 것도 페어로 보듯이 공식 야구 규칙,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야구 규칙에 including the boundary line or fair territory인데, 그러니까 페어 지역을 구분하는 구분선도 포함시킨다. 페어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에 닿는 것은 페어로 보듯이 배터박스 선을 밟고 타격하는 것도 정상적인 타격으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용규 선수처럼 처음에 타격을 할 때 오른발 키킹을 할 때 앞쪽으로 킥을 했다가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스윙을 하잖아요. 이 상황도 굉장히 주심은 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주심은 이용규 선수의 오른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굉장히 신경 써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명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아웃입니다. 그리고 김성윤 선수는 버리고요. 여기도 적었지만 판독이 굉장히 어려운, 정밀하게 이런 비디오 판독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아웃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주심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심과 루심도 모두 이거를 사실 보아야 하고, 그래서 4심 합의도 일어나고 종종 일어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은. 근데 굉장히 어려운 판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심은 본인의 손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판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밀하게 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정밀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성윤 선수는 억울하게 아웃되지 않고 파울 처리가 되었다 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규칙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